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로입니다. 자, 오늘 모처럼 만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오르는 것 같아요. 양시장이 또 이렇게 오르는 게 이게 얼마만인지 또 생각도 안 나는데, 아무튼 오늘 코스피, 코스닥 나이스 미추입니다. 오랜만에 크게 오르는 모습이고, 자, 일단은 상당히 활기찬 증시가 시작됐던 부분이었고, 자, 오늘 왜 오를까요? 왜 올랐습니까? 예, 바로 22의 양적 완화라는 부분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주열 한국총재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상했던 수준으로 22가 양적 완화를 발표해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상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시장 자체는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장은 많은 우리에게 의문부호를 남기는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네,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보겠습니다. 자, 1939.24포인트 나타나면서 0.9%가 가파르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수급 누가 사고 있을까? 같이 보겠습니다. 예. 개인과 기관이 오늘 개인이 587억 원의 매도세, 그리고 기관이 228억 원의 매도세, 대신 외국인이 703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과제가 많죠. 무슨 말이냐? 저가 매수 낙폭가대로 올랐던 종목군들은 빠지고 있죠. 왜 빠집니까? 바로 기관이 팔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는 누구에 의한 저가 매수였다? 제가 건설주를 보여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기관에 의한 저가 매수세였다. 그럼 기관이 팔 때는 또다시 빠진다. 그럼 외국인이 들어올리는 이 종목군들이 뭘까요? 바로 경기 민감주, 수출주들이겠죠. 대신에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럽의 비중이 많은 수출주가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주가 오르고 있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오늘 시가총액 6위까지 다 빨강색인데요. 상당히 오랜만에 있는 일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0.8%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자, 한국전력이 강보합권 움직임이고요. 자, 현대모비스가 1.4%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요. 포스코가 모처럼 만에 반등 나타나고 있죠. 0.5%대 강세 나타내고요. 자, 삼성생명이 오늘 2.6%대 강세, 그리고 신한지주가 오늘 2.49%대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왜 안 움직일까요? 어제 현대차 실적을 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아차도 약간의 의문보호를 지금 던지면서 심리가 조금 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 업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증권 보겠습니다. 자, 증권 업종이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자, 우리투자증권 이름 바뀌었죠, 이제. 자, 현대증권, 삼성증권, 대우증권, 키움증권 다들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증권주가 오를까?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구나. 20의 양적 완화라는 부분이 추세적인 변화를 보일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증권주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증권주는 어떨 때 올라간다고요? 지수가 화랑이 변할 때, 화랑이 될 때 올라가는 게 증권주입니다. 자, 그러면 거래 활성화 대책이 4월달, 5월달, 6월달부터 있죠.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증권주가 좀 더 갈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바닥권력이 어느 정도는 드러났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또 특징 업종 같이 보겠습니다. 건설 보겠습니다. 자, 건설 업종 4분기 실적 악화
여전하다라는 부분이겠죠. 실적이 악화가 여전한 상황, 실적 우려감이 여전히 있는 가운데서는 주가가 오를 수가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봐요. 만드는 차트보다는 기업에 대한 가치가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제 뭘 봤습니까? 우리가 GS건설을 보면서 제가 이게 건설주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오늘 기관이 팔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수급이 빠져나가는 결과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다. 현대산업은 왜 오를까? 자, 현대산업은 국내에 비중이 큰 회사고 나머지는 해외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해야만 오를 수가 있다는 부분이겠죠. 자, 그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보자고요. 특징 종목 NC소프트 같이 보겠습니다. 자, NC소프트가 17만 7천원 나타내면서 마이너스 2.48%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NC소프트 게임주들 지금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실적 우려감이에요. 실적 우려감이 첫 번째겠고, 자,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NC소프트가 지금 오른 이유가 뭡니까? 자,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NC소프트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자, 하단 권역에서부터 어떻게 올라왔나요? 꾸준히 올라왔죠. 올라오면서 이슈가 됐던 부분이 뭐였나요? 이슈가 됐던 부분이 바로 여기에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잖아요. 기대감으로 이만큼 올라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보여줘야 되는 거는 뭐예요? 실적이라는 부분, 증거라는 부분, 팩트가 있어야 된다. 팩트가 있다, 없다. 팩트는 아직 없다. 그러면 시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냉정하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게 낙폭이 아니다. 그렇게 인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나머지 게임주들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금은 주가에 비해서 너무나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샀습니다. 우리가 주가를 너무 많이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기대감이 올랐고 너무나 고평가로 올랐던 주가는 실적 시즌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은 재평가를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럼 반대로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이 빠져 있어요. 그 종목군들은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도 실적이라는 부분 3분기까지 실적이 아니라 4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실적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582.92포인트 나타내면서 0.78%가 오르고 있습니다. 자, 92. 자, 오늘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코스닥이고요. 자, 닭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예, 개인이 오늘 7억 원의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이 16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기관은 11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러면 또다시 여기서도 바뀌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포지션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상로 전문가가, 이상로 멘토가 얘기했던 실적 장세로의 분위기 전환을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관이 팔고 있는 종목군들은 뭡니까? 테마성 재료를 가진 종목군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도를 조금씩 하면서 고가 권역에서 매도를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외국인들이 잡아주는 종목은요, 실적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큰 추세를 올릴 수 있는 종목군들은 추세에 맞춰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구나. 실적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이 바로 이런 부분이구나. 실적 시즌으로 넘어가고 있는 게 수급이 바뀌는 걸로 확인할 수 있구나.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가 오늘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셀트리온이 오늘 2.2%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컴투스가 2.8%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가 0.08%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자, CJ ENM이 오늘 마이너스 2%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브로드밴드가 플러스 1.19%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로엔이 소폭 지금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럼 특징주 한번 같이 볼게요. 오스템 임플란트 보겠습니다. 자, 금일 42,000원으로 오늘 3.5%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증가하면서 1,450원 오늘 올랐습니다. 자, 거래량 10만 주 정도 나오고 있고요. 자, 오스템 임플란트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중국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차트. 네. 자, 오늘 다시 한 번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태고, 자, 어떻게 바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종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라는 걸 좀 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분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은 2012년도에 중국이 뭐였습니까? 네? 중국에 진출을 했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셔야 되는 성과가 올라올 수 있겠죠. 맞죠? 그럼 그 가셔야 되는 성과가 지금부터는 흑자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4분기부터 나타날 수 있는 요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환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이 1084원 40전 나타내면서 오늘 50전이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있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 당연한 결과냐? 자, 환율이라는 것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미국은 달러화에 대한 양쪽 완화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안 한다고 했죠. 네? 그럼 달러화는 어떻게 된다? 상대적인 강세로 돌아선다는 거고, 자, 거기에 맞춰서 일본은 양쪽 완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럼 통화량이 많이 풀린다는 거죠. 자, 그럼 엔화가 시장이 많이 풀린다는 얘기는 바꿔서 엔화의 가치가 빠진다. 자, 그러면 유럽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드라기 총재가 금리를 인하를 하고 초저금리를 지금 동결을 시키고 난 다음에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을 또다시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유로화는 달러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빠진다. 자, 그러면 환율, 원화는 똑같죠. 아무런 정책적인 분위기를 펼쳐내지 않았기 때문에 원화 강세의 기조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달러화에 대비해서 원화는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엔화에 대비해서는 지금 극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주가 오른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환율에 대한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이라는 얘기는 절대로 넣을 수 없는 이야기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바쁘게 시장을 조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를 읽어봤고요. 여러분들의 종목이 더욱더 중요하시겠죠. 하락하는 종목도 있을 거고요. 오늘 맞춰 상승하는 종목도 있을 거고, 오늘 오른다고 또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 종목군들 궁금하신 점 저와 그리고 오늘은 복귀를 한 김선준 멘토 같이 열심히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어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선윤이고요. 네,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이멘토님께서 저를 거의 죽은 듯이 얘기하셔가지고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할머님이 이거를 매일 보시거든요. 예. 전화가 오셨습니다. 바로 저한테. 네. 많이 아프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만 좀 이렇습니다. 몸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부터 좀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제 다들 방송 보셨잖아요. 자, 빨리 문자 보내서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증인을 서주셔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방송을 진행할 건데요.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ECB가 좋은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얼마나 또 지속될지 여부는 판단하기는 아직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흐름에서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일단 대형주들이 먼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주들의 흐름 자체가 쉽사리 다시 밑으로 꺾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실적도 기대보단 양호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반적인 시장 자체 분위기가 코스닥에서 대형주로 쏠림 현상이 좀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코스닥의 신용잔고 축소에 대한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코스닥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데 그때 영향에 따라서 조금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좀 미리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 코스피가 먼저 상승 쪽으로 돌아서고 코스닥이 조금 상승이 주춤하거나 하락 쪽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은 조금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꼭 참고하시고 좀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흐름이 괜찮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페이지는 좋지가 않네요. 파라다이스가 좀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멘토님 거 보겠습니다. 네, 이 상태 있는 종목은 CJ ENM이 빠지셨네요. 건설화학만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AS를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이 밀리고 있는 것만 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 보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가 오늘은 1.2%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0 정도 리조트권 관련한 이슈도 좀 많이 있고, 실적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1분기나 2분기 때는 재미는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1월만요. 죄송합니다. 2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래도 양호한 흐름이 나오는 게 춘절 효과가 있겠죠. 그렇다면 좀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이 거의 바닥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21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제가 정리를 해버릴 거지만 그렇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정리를 해드릴 거고 광동제약은 추천한 지 이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움직임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광동제약 4분기 실적 좋습니다.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을 주는 포인트 보고 말씀드렸고 수급 상황도 문제 없는 종목이고 실적도 괜찮고 올해도 성장성이 좋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흔들리지 마시고 좀 더 보여도 되겠다. 매수도 괜찮겠다라고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멘토님 종목 있습니다.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자리를 빌어 김순윤 멘토 할머님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예. 일단은 CJ ENM부터 같이 한번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제가 손절을 하려고 이익 실현을 하려고 이익 실현이 된 게 아니고 일단은 제가 방송에서 우리가 익절가를 39,000원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뱉은 말이었기 때문에 이게 또 어제하고 오늘 지금 터치가 됐죠. 장중 터치가 되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익절가가 조금 됐었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게 이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거의 17%, 18%까지 수익이 났었는데 불구하고 익절가가 되는 바람에 9%로 이익 실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고 저를 따라서 지금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지금 일단 CJ ENM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종가까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게 장중에 흔들림 자체는 일어날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또 긍정적인 요인은 왼쪽 상단에 또다시 또 신용이 또 풀렸어요. 신용이 풀리면서 지금
좋은 모습이 다시 한 번 더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종가상 39,000원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일단 저 포트폴리오에서는 제외됐다는 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꼭 그렇게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건설화학 잠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가권역에서 지금 거래량을 죽이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더 홀딩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이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적 수익률은 이상금통이 좀 더 올라가셨죠? 137%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힌트 보겠습니다. 네, 시읒과 S. 네, 쌍S라고 말씀해보죠. 더블 S?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자, 좀 이따 힌트 드리고요. 당첨자가 있어요. 이번 주에 종목을 몇 개 드렸었는데요. 네 분인데요. 저희가 두 분씩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0245님, 그리고 4785님 되겠고요. 예. 0833번님, 그리고 2190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방송 쪽에서 연락이 한번 갈 겁니다. 그 이후에 저희 멘토링 서비스를 받아볼 수도 있으시니까요. 많은 도움 드려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 축하드립니다. 자, 힌트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뭐 거의 국민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와 시읒을 시작해서 S로 또 들어가는 한글과 영어가 섞여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대기업인가요? 엄청나게 큰 대기업입니다. 엄청나게 큰 대기업이고. 네. 뭐 힌트를 네. 뭐 하나만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재료 한 개만 가르쳐 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네. 좀 어렵게 드릴까요? 쉽게 드릴까요? 뭐 성격대로 주세요. 예. 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가요? 쉽게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끝났네요. 진짜 끝났어요. 네. 다들 아시겠죠? 시읒과 S.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또 다음에도 또 추첨을 통해서 또 선물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또 문자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자부터 보겠습니다. 자, 원익 IPS인데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AS 해드리겠습니다. 네, 매도 궁금하신 것 같아요. 매수가를 보니까요. 현재가의 수준에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9% 정도 올라갑니다.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이유부터 설명을 드려보자면 반도체에서 지금 삼성, 하이닉스 쪽이 1분기부터 투자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반도체 장비주들, 후공정 처리주들, 이런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원익 IPS 실적이 어떤가요? 4분기 때 퍼펙트합니다. 올해 실적도 퍼펙트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현재 약간 이렇게 밀려있을 때 매수 사인을 드렸던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다시 올라갈 거고 한번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지만 다시 또 올라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다시 또 올라갑니다. 자, 매수가가 13,300원. 비중 50%. 네, 비중이 크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부탁드릴 건 흔들리지 마십시오. 보유하고 가시고 다시 14,000원까지 올라가고 그 이상까지 올라갈 건데 조금 불안하다. 나는 못 참겠어. 그러면 그때 진짜 다 팔면 안 되시고요. 비중 30%에서 20% 정도는 남겨두시고 정리하십시오. 절반 정도는. 불안하시다면. 그렇지 않다면 가져가셔도 됩니다. 시총 저는 1조 2천억까지 본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조 3천억까지 봐도 되는데요. 1조 2천억 되면 여기서 15% 올라야 됩니다. 더 가야 돼요. 15,000원 이상 되면은 그때 제가 정리를 하던가 할 거니까 일단 지금은 걱정 마시고 꼭 쥐고 있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부스타 매도인데요. 이멘토님 도와주세요. 예, 부스타 매도해도 될까요? 라는 의견을 5033번님이 보내셨는데, 자,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한번 해보십시오. 보유를 한번 해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손해 구간에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좀 더 보유를 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에 상승을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2014년에 가파르게 오르면서 지금 경동나비에나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경동나비엔이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었던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자, 부스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보일러 제조에 대한 생산 및 어느 정도 제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트렌드를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저가 권역 자체에서 지금 거래량이 어떻게 되나요? 거래량을 많이 죽인 상태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관매도 국면 안에서 놓여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인위적인 하락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 자체에서 움직임 없이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는 이 자리를 지금 잡아주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글쎄요,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좀 더 보유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를 잡는다면요, 자, 상당내 6,000원대까지는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홀딩하고 수익을 좀 더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가 와 있는데요. 제가 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HTL 세미콘요. AT 세미콘 매수가랑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2,734만에 20%요. 2,700원이라고 하신 거 맞으신가요? 예. 그게요. 네. 그 아이 테스트하고 합병할 때 그걸 받아가지고 네네네. 너무 밑으로 빠질 때가 들고 있다. 요즘에 조금 잘 오르고 있는데요. 조금 좀 매수를 좀 더 해가지고 계속 올 1년에 들고 가볼까 싶어서 묻는 건데요. 그러면 한 뭐 3년 좀 되셨네요. 예, 예. 와, 진짜 오래 들고 계시네요. 와, 뭐 이 정도 수준이면 뭐 거의 뭐 799원까지 갔다가 예. 이제 1,800원까지 올라왔어요. 예.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근데 이제 올해 좀 반도체 허공업체 메모리 쪽으로 그쵸. 네. 조금 좋아진다고 해가지고요. 그렇죠. 어머님이 네. 정말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요. 예. 자, 제가 보는 관점도 조금 곁들여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보겠습니다. 자, AT세미콘의 시가총액은 많이 올라와서 이제 932억이 됐습니다. 예. 그럼 당연히 수급적인 부분을 찾아보기는 사실상 힘이 드는 게 사실인데, 예. 워낙에 그 전에 이제 많은 뭐 투신과 여타 관련 이제 기관들이 물려있을 수도 있고, 사모펀드 쪽이나 관련해서 기타 법인 쪽도 많은 물량이 물려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예. 다시 한번 또 상승을 주니까 매도하는 쪽도 있고, 매수하는 쪽도 있고, 굉장히 좀 엇갈린 모습을 좀 보여줘요. 예. 근데 최근에 계속 끌어올렸던 포인트는 외국인들의 좀 주가 포인트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외인들이 좀 많이 끌어올리는 그런 포인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하나 좀 살펴볼게요. 외국인 지분율을 좀 보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보니까 외인 지분율이 많지는 않아요. 1.8%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1월 달부터 좀 매수가 많이 늘었네요. 예. 1월부터 많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1.8%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요걸 가지고 아직은 좀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주가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아마 계속적으로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요. 누군지 모릅니다. 뭐 검은 머리 외인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좀 더 상승성 분위기를 1.8% 가지고는 안 됩니다. 좀 더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조금 수급적인 부분을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실적에서의 정말 개선사항이 나올 것인가 그게 핵심이잖아요. 사실 주가가 오르기 위한 핵심이 바로 실적이잖아요. 어머니. 자, 실적을 보니까요. 잘 아시겠지만 작년 3분기까지 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네요. 예. 그래 올해도 좀 네. 좋아질 거라고. 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주가가 정말 많이 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 개선세는 좋은데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는 순간 예. 주가가 폭등할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 4분기 실적이 얼마나 좋을지는 예.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이쪽 관련주 좋죠? 예. 그러면은 4분기 실적도 기대는 해봐야 되고 적자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 지금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 쪽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예. 예. 그럼 그 밑에 딸려있는 수십 개 업체들도 실적이
굉장히 좋죠. 예. 제가 그래서 원익 IPS를 추천을 드렸던 거고, AT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유니테스트나 테크인과 같이 해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어머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예. 3년 기다리셨잖아요. 예. 좀 더 기다려보죠, 어머니. 이제 올라간 지 이제 뭐 한 5개월 됐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네, 한 5개월 정도, 한 하반기 들어서는 6월, 7월 정도까지는요, 예. 좀 지켜보시고 대응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 밑에서 좀 추가 매수를 했으면 됐을 건데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추가 요즘에는 매수도 괜찮긴 한데요. 예, 좀 큰 조정 나오면 추가 매수 하세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 지금은요. 네, 나쁘진 않은데요. 좀 조정 나오면 그때 조금씩 늘려보시는 걸로 할게요. 예, 1,700원 때도 뭐 이래 추천도 하시고 하던데 그때도 뭐 못 따라 사서요, 솔직히요. 20%라도 조금 액수가 많아가지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어머니. 매수하셔도. 예, 지금 조금 더 사도, 한 10%만 더 사도 되겠습니까? 떨어졌을 때, 어머니 떨어졌다 올라갈 때. 좀 예. 많이 밀리면서 하세요. 아셨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좀 길게 도와드렸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NC소프트 매도인데요.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네, NC소프트 같이 보겠습니다. 자, 540 하나번님이 NC소프트를 지금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신용 물량이 많은 종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오늘 특징주로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올라올 때 이유가 바로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하단 권역에 한번 보시면, 자, 의미 있는 상승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하단 권역에서 먼저 꼬리를 트고 이제 올라오는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자, 낙폭이 조금 심했던 곳이, 자, 여기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기관의 매도세가 눈에 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잔존하고 있는 것은 누구예요? 외국인이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올릴 때 누가 올립니까? 누가 올려요? 외국인 올려요? 아니죠. 누가 올립니까? 기관이 올렸어요. 기관이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럼 기관이 지금 손이 바뀐 자리가 어디예요? 이 자리죠. 네? 맞잖아요. 네? 매도를 했을 때 타이밍에서 지금 기관의 매수로 인해서 들어 올렸던 종목이 있고 외국인 빠져나가는 자리였잖아요. 그리고 물량을 조금 더 얹혀주는 자리였고, 자, 그럼 이 자리가 기준점이 되겠다, 그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추세적으로 상단을 일으킬 때도 다시 누가 샀습니까? 예, 꾸준히 기관이 샀어요. 자, 그런 조정이 올 수 있다. 예, 대신에 주가는 빠지지 않는다. 자, 그 주가가 조정이 올 수 있는 가격대는 얼마입니까, 지금? 얼마예요? 지금 16만 원대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 16만 5천 원까지, 이 정도까지는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하시고 들고 가실 수 있으시면 조금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그거를 조금 버티기가 힘들 것 같다, 나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팔고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 종목 무조건 제가 말씀드린 가격까지 떨어집니다. 자, 그거 어차피 뭐 시간 지나면 누가 참말인지 누가 거짓말인지 알 수 있겠죠. 자, 대신 제가 볼 때는 16만 원, 16만 5천 원까지 무조건 빠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코라홀딩스 매도이네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많이 내려왔네요. 어느새 여기까지 또 내려왔습니다. 좀 갈 듯 말 듯 하면서 주가가 자꾸 내려와요. 가져야 되는 종목이에요, 사실 이 종목이. 네, 올라가줘야 되는데 좀 자꾸 내려옵니다. 자, 코라홀딩스, 뭐 라오스 삼성전자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건 이제 버립시다. 버려야 되고, 얼마 전에 이제 S&T 모터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KR 모터스로 설명이 바뀌었죠. 오토바이 쪽. 그러니까 라오스나 주변 캄보디아나 이쪽 관련 주변국들이 아직 자동차보다는 오토바이를 많이 타면서 오토바이에서 이제 어디로 이동합니까? 자동차로 이동을 하는데 신차가 좀 비싸다 보니까 중고차를 많이 파는 게 이제 주 일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픽업 트럭 관련해서도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코라홀딩스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종목이고요. 몇 년 전에도 상당히 좀 많이 추천을 드렸었고 큰 수익을 내기도 했던 그런 종목이에요. 이거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네. 라오스와 주변국들의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평균 임금 자체가 올라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 GDP 자체도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금 성장성,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할 때처럼 그런 분위기가 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나라로 치자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면 큰 그림을 본다면 여기에서 머물 종목은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매수가가 22,000원이 지금 굉장히 오래되셨는데요. 기다리신 지 6개월 되셨어요. 네. 그래도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2만 원대 이상은 안 갈 종목이 아닙니다. 주가 많이 밀렸을 때 9월인가 10월쯤에 호라홀딩스 회장님이 자소주 매입을 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따르면 그래요. 그래서 또 추가적인 매수세가 또 나올 수 있는 가격이 15,000원대거든요. 그래서 큰 걱정보다는 현재는 거의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 분위기를 기다려보는 게 낫겠다. 그래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로 갑니다. 이상남 멘토님 받아주시죠. 예. 전화 받기 전에 0321번님이 이상로 멘토님 화이팅 보내셨는데요. 예,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아이고, 선생님. 실례지만 목소리를 조금만 더 높여주시겠습니까? 예, 아이고, 예, 지금 엄청 잘 들립니다. 귀가 뚫려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G 이니시스요. 아, KG니시스요? 예, 예. 경상도 분이시네요. 예, 예, 예. 예, 발음이 안도입니다. 경상도식 영어 쓰시네요. 예, 예. 자, 그 종목 그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가르쳐 주세요. 매수가는 2만 원이고요. 예. 비중은 30%요. 아, 비중은 30%시고요. 예. 아, 예. 아, 저하고 말투가 똑같으신 분입니다. 자, 예, 그러세요. 예. 자, 일단은 뭐 보고 사셨어요, 선생님? 예, 난 이 방송 보고 샀는데. 아, 방송 보고 사셨고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자, 일단 요거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 자, 요거 보시면, 요거를 제가 수급에 대한 관점으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지금 어차피 뭐 올라가는 이유는 핀테크 관련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맞죠? KPA가 예. 나온다, 간편결제 나온다는 거고. 예. 자, 그러면 수급에 대해서 제가 남들은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제가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 제가 선을 하나 끄어놨어요. 예. 14,000원대 가격대인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보시면 요게 낙폭이, 이제 투매가 나왔던 자리입니다, 사실. 이제 왼쪽에 이제 첫 번째 투매가 나오는 자리가 기관에 의해서 지금 투매가 이제 꾸준히 나오는 자리잖아요. 이건 보이시죠, 선생님? 예, 예. 예, 그리고 이게 또다시 투매가 나오는데, 이게 또다시 이게 기관에 의해서 또 투매가 나오는 자리죠. 예, 예. 그러면, 요 자리에서는 꾸준히 투매가 나온다는 거는 물량이 지금 기관의 물량이 빠져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가 조금 비어있는 상황이죠. 공간이. 그런데 얘네들이 참 이상한 것은 다시 이렇게 이제 주가를 올릴 때 보면 자, 첫 번째 들어 올리는 저항권에 붙을 때는 외국인이 샀는데 그 다음에 요 주가에 붙을 때는 지금 기관이 또 사잖아요. 예. 보이십니까? 예, 예. 얘네들이 팔았던 자리에서 다시 샀어요. 뭐 이유가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맞죠? 예, 그걸 제가 잘 몰라서. 아, 예, 예. 지금 이유가 방송 없으면 예. 이게 우리가 팔았던 자리에서는 다시 사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11월 21일, 22일 날, 24일 날 우리가 뉴스를 잠시 한번 보면 자, 11월 달 잠시만요. 제가 KG니시스 뉴스를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뉴스가 상당히 중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1월 22일, 24일 이 뉴스 한번 보시면 자, 얘네들이 바닥권을 찍고 난 다음에 갑자기 주가는 빠졌는 상황에서 호재를 터뜨리죠. 아, KG니시스 그 자사주 34만 주 취득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주가를 고가 권역에서 저가 권역까지 이렇게 뺐던 것은 인위적인 하락이었구나. 맞죠? 왜 이 자리에서 뉴스로 호재를 나타냈을까? 여기서 호재를 뿌리면 더 주가는 쉽게 상승을 하는데 하던 자리에서 했다는 거는 인위적으로 올리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개인들을 털어내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평균 단가가 지금 14,000원 정도인데, 거기서 올라갈 때마다 지금 누가 샀어요? 기관이 꾸준히 사주잖아요. 맞죠, 선생님? 예. 그러면 얘네들이 고가 권역에서 지금 사주고 있기 때문에 팔 때는 아니에요. 더 갑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언제 팔아야 되냐면, 얘네들이 이제, 이거를 27,000원, 27,700원 돌파를 한번 할 거예요. 돌파를 할 때, 기간을 보시면요. 기간에서 매도세가 많이 출회가 되면 그때는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팔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면 좀 더 보유를 하고 있을까요? 들어갑니다. 예. 예, 얼마까지 갈 수 있냐면요. 예. 지금 다시 한 번 더 28,000원짜리 한번 찍습니다. 예. 예. 그 가격대까지 하면 14,000원에서 딱 2배예요. 맞죠? 예. 예, 그 2배수 보시고 만약에 그때도 기간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좀 더 보유를 하세요. 얘네들이 작정하고 올리는 거예요, 지금은 주포가. 예. 돈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예, 쉽게 갈 수 있는 종목이고 일단은 28,000원에서 30% 들고 계시는데 절반 물량 자체를 기간의 물량을 보고 이제 차익을 할지 안 할지를 조금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예. 갈 수 있으니까 팔지 마세요, 선생님. 예. 예, 좀 더 보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 매도인데요. 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는데 많이 올라가니까 급하게 그걸 매도하시려는 건지 자,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매수가 15만 원이십니다. 싸게 잡으셨네요. 네. 지금 파시면 15,000원이니까 10% 수익이시네요. 자, 롯데케미칼 올라가는 이유 지금 정화조가 오르죠. 정유, 화학, 조선주가 오릅니다. 20이 영향이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매달 돈 많이 들여서 채권 매입한답니다. 네. 엄청나게 사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분간의 흐름을 봤을 때도 양적 완화를 미국에서 크게 했을 때 기대치 이상했을 때 다우지수의 주가가 어떻게 갔습니까? 계속 올라갔었죠. 22에서도 이제는 이 정도 규모를 뱉어냈으면 전반적으로 글로벌 유럽 증시 영향을 받아서 글로벌 증시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유럽 증시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화학주들이 쉽게 밀릴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이미 안 좋다는 거 다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정 불안하시면 수익 실현하는 게 맞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가치는 있는 업종이다. 그래서 좀 더 가져가 보자. 17, 18만 원 정도가 18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져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혹여나 주가가 밀리더라도 단기적인 조정 거친 이후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급한 매도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시고 여유롭게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CJ ENM 매수인데요. 이멘토님 도와주세요. 네. 제가 또 아픈 것을 또 시청자님이 또 찌르셨습니다. 자, CJ ENM 안타깝습니다. 7256번님이 여기에 이제 매수에 대한 타이밍인데요. 자, 좋습니다. 일단은 뭐 당연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주가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저녁 방송에서 제가 AS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2월 15일부터 주가가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하단 권역에서 지금 손이 바뀌었던 과정이었죠. 그러면서 제가 주포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누구를 보자. 예. 아시죠? 금융투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 회사가 12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샀던 금액을 보면 자, 158억 원을 샀어요. 맞죠? 자, 158억 원을 샀다. 자, 제가 사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가 올리진 않았어요. 누가 올렸습니까? 예, 이 금융투자가 올렸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빠져나간 자리는 없다. 뭘까요? 많은 의문 부호를 남겨주죠. 뭔가가 있겠다. 158억 원을 쉽게 사진 않아요. 지금 사시면 제가 올려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주포가 한 50억 정도로 좀 더 주가를 올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아니면 조금 매수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종목이에요. 150억 원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 1억에도 손 떨려서 하잖아요. 그런데 얘네들 이제 150억 원을 저렇게 했는데 쉽게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번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알리 매수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매수를 들어가실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3,115원인데요. 그건 많이 올랐습니다. 그나마 제가 보는 중국 관련주 중에서 안정적으로 올 수 있는 종목으로 완리를 좀 지켜보고 있는 상태예요. 뭐 중국 원양자원은 워낙에 조금 움직임이 심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들어가기가 좀 애매할 정도의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완리는 그래도 이때 이제 중국 관련주 영향을 받으면서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양호한 종목이라 매수 타이밍만 잡아드릴게요.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요. 1차 라인이고요. 여기 잡아드립니다. 1차는 얼마 정도 보시냐면 여기 라인 보자면 2,800원 정도 보세요. 1차 2,800원 보시고요. 그 다음 포인트는 여기 하단 라인 잡아서 박스권 라인 잡아드릴게요. 여기 잡아서 2,300원 2,800원을 깨지면 한번 매수 고민을 해보시고 그때 반등이 좀 나와주는 포인트가 나오면 그때 어떻게 매수를 해보시고요. 그게 깨져버린다면은 2,300원 자리에서 또 반등이 나와준다면 그때는 매수하셔도 정말 안전한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매수하지 마세요. 2,700~800원 그리고 2,300~400원 정도 내려오는 포인트 보시면서 반등 주는 구간에 맞춰서 대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SM 매도인데요. 이멘토님 도와주세요. 자, 글쎄요. 이 자리를 왜 제가 그만큼 이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왜 38,000원에 사셨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저를 납득시켜 주십시오, 먼저.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 38,000원에 왜 사는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사셨죠? 아, 그냥 은터주가 올라서, YG가 잘 가서, 글쎄요. 그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일단은 엔화가 너무나 약세예요. 그 SM은 특히 일본에 대한 매출이 70% 가까이 잡혀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그 엔화가 약세면 당연히 영업이익을 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자, 뭐냐 하면요. 자, 이 낙폭을 크게 보였던 게 기관이 물량이 빠져나간 자리가 지금 형성이 됐는데, 자, 여기서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았어요. 근데 여기에 올라오는데 이거 지금 누가 샀습니까, 이거? 같이 샀는데 지금 이거 주가를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죠. 주인이 없는 주식에 지금 손을 대셨습니다. 자, 대박 플러스 보셔야 돼요. 자, 강의 보시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주식 하셔야 됩니다. 자, 목요일에 나옵니다, 저는.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종목, 아쉽지만 정리를 조금 하시고, 양매수는 피하세요. 양매수는 안 됩니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빠르게 달려왔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